어린 생각이지만은 어머니 대신 계속 보초를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찰도 돌고 안모도 있고 그러다가 순찰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린 것이 고생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4.3을 바로 알자. 발행처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입니다. 네. 네. 이 책은 왜 출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서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제주 4.3 사건 문과답 제4판에서 564쪽 거기에 각주가 1144개나 달고 해서 4.3에 대해서 백과사전 격인 이 책이 나왔는데 잘 사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 사람도 그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3을 어떻게 하면 좀 정확히 전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학교 학생 수준이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아주 소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좀 익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에는 26가지의 목차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와 성격은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은 그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그 남로당이 반란, 폭동 이것으로 만 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폭동 반란 사건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 통일을 하기 위한 폭동 반란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8년 4월 3일 중앙당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5월 10일에 있을 그 50선거 말하자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헌법을 제정해야 될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파탄내기 위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1957년 4월 2일까지 날짜로 따져도 만 9년 동안 간 김일성 노선에 따라서 공산 통일을 위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그 제주동의 각 마을마다 산재에 있는 오름의 봉화를 신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단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통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폭동을 일으킨 목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고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 방해를 했다. 둘째, 도민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셋째,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네 번째, 대한민국 전복 시도였다. 다섯 번째, 제주도 적화 음모가 발각이 됐다. 그 다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다. 결정적으로 주동자의 실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건데
민중항쟁이라고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런 책들이나 주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몇 가지를 제가 왜 폭동이고 반란이냐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방해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48년 50 재헌의원 선거 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에서 유일한 그런 사례고 이것은 건국을 방해하는 거죠.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딱 제주도 2개 선거구만 선거를 못했죠.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은 유엔은 이제 선거구를 300개를 확정했는데 북한은 선거가 안 되니까 예. 북한 지역에 배당된 100개 선거구는 빼고. 선거를 안 하고 예. 이제 남쪽에 38선 이남의 남쪽에 200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제주도에는 북제주군 2개, 남제주군 1개. 그래서 3개구가 배정이 됐는데 네. 북제주 2개구는 남도당이 치열한 방해 공작으로 해서 선거를 못 치렀죠. 남제주군은 선거를 제대로 치렀습니다.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돼서 1년 후에 북제주는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미군정 당국이나 중앙에서 볼 때 전국에도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남로당이 반대책도 있었지만 다 그걸 극복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유일하게 제주도 북제주에서만 2개 선거구가 방해가 됐다. 이제 다음 세 번째로 도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남로당이 제주도민을 사랑하고 민중항쟁을 했다고 한다면 왜 제주도민들이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을마다 주위에 돌로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남녀노소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보초를 썼거든요. 왜 보초를 썼느냐? 남로당 게리라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살인, 방화, 납치, 약탈, 테러, 협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초를 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민이 전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민중항쟁이겠습니까? 서장님도 9살 소년의 몸으로 보초를 쓰셨다고. 예. 저희 어머니가 44세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있었는데 저희 형님은 이제 군대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초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일조로 보초를 서는데 저희 할머니 쪽 외가 쪽으로 먼 친족되는 송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일조가 돼서 5일에 한 번 정도 보초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녀가 한 혼성이 되고 저는 그때 이제 만으로 8살 그냥 우리 나이로 9살 때인데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송할아버지가 아무리 외가 쪽이라 하지만 거기 보초 나가는 것이 좀 이제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농사일이라든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서 참 어린 생각에 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린 생각이지만은 어머니 대신 계속 보초를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찰도 돌고 안모도 있고 그러다가 순찰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린 것이 고생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